자, 이 빅데이터에 대한 사례는 이제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이제 심야버스 있죠? 심야버스에서 탄생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12시에 버스를 다 종료를 하니까 12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버스 노선을, 심야버스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노선을 정할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 서울시에서 한 거는 뭐냐면 KT 그 여러분들 이제 전화 그 발신 콜이 있죠. 그거랑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2시 이후에 심야 시간에 사람들이 가장 전화 콜을 많이 하는 데를 이제 그 분석을 해본 거죠. 왜냐면 12시 넘으니까 이제 집에다 전화를 하는 거죠. 집에도 전화하고, 그 다음에 그 택시 회사나 이런 택시도 콜을 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의 많은 분포도를 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한 부분이 있죠. 진한 부분이 전화 콜이 많이 발생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묶으면은 이제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선도를 만들고 그 노선도를 이용해서 최종 노선도를 이렇게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이제 설문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분석 기법,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을 해서 이런 노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실제로 독감 걸리지 않았는데, 독감 예측률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원인을 파악해 본 거죠. 파악을 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에 이제 독감 예방 백신이 있죠. 백신이 이제 없다는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 백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색하기 시작한 거죠. 즉 뭐냐면 감기가 걸리지 않았는데 백신 때문에 이제 검색어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실제 독감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오차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 2015년도인가에 이제 독감 이제 예측 사이트가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빅데이터 분석이 모든 걸 다 100%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미국 대선에서도 보시면 트럼프하고 바이든에 대한 측정치도 올해, 작년에 이제 미국 대선 할 때 좀 차이가 났죠. 이제 역전이 됐죠. 그래서 여론조사하는 기관들이 16년도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조사하는 기법들이나 방법들을.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치를 또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랑 이런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트럼프에 대한 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반대 의견들도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들이 역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트렌드 분석에서는 걸러주지를 못하니까. 물론 이제 그 텍스트 마이닝에 보면은 이제 긍정, 부정 이런 걸 분석하는 기법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기는 어렵고 또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사이트에서 나오는 이런 검색어만 갖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빅데이터로 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정확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세상에 정확한 분석 기법은 없어요. 모든 분석 기법들은. 그 분석 기법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에러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좀 조심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데이터 없이 뭔가를 이제 결정하는 거는 더 위험 부담이 높죠. 보통 옛날에는 사업 보고서라든가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때 분석 없이 뭐 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이제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구청 또는 뭐 여러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강의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또 제 유튜브 사이트에 보시면 이제 좀 이제
중간에 과장급, 계장급, 과장급 이상 된 과장, 차장, 중간 이상 관리자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도 하고 많이 들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이제 사업 보고서라는 회사라든가 관공서에서도 내년도 사업 보고서를 쓸 때 항상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전년도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꼭 넣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짜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또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신입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지시를 할 때도 그렇게 올라오는 결과를 본인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요즘 이제 중간 관리자 이상급들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분석들을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100% 정확한 건 없습니다. 모든 분석 결과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쌓았던 노하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결정을 하셔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항상 이렇게 로망이 있죠. 모든 이제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면 뭐 숫자가 나오거나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맹신하게 되는 그가 있는데 모든 데이터는 100% 정확한 건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골고루 이렇게 보시고 다 비슷하게 나오면은 이제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말하자면은 여론조사하고 구글 빅데이터 분석하고 해서 같이 결과가 같이 똑같이 유사하게 나온다. 그럼 이제 그건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편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대한 이제 분석 기법들을 골고루 활용해서 하다 보면은 서로 간의 장단점들이 보완이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거는 빅데이터의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한 것들은 뭐냐면 빅데이터 의미는 뭐냐면은 이 비정형 데이터라는 거죠. 옛날에는 여론조사나 이럴 때는 정확하게 물어보죠. 그래서 몇 점, 그러니까 설문을 하면서 1점에서 5점 정도 값을 측정하거나 뭐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인데 지금은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특히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비디오 분석. 우리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봤죠. 그죠? 메이저리그에서 움직이는 그런 비디오 영상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도출해내는 그런 분석 기법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예측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사진 이미지도 있고, 요즘은 더 발달해서 가상인간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신한카드 아시죠? 신한카드 이렇게 보면 거기 가상인간이 나와서 이제 그 광고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내가 이게 필요해요. 요청을 하는 시대였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거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내가 움직이는 행동 패턴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그걸 데이터화해서, 사물들이나 이제 이런 거, 이제 인공지능들이 내장이 돼서 분석을 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요청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옛날에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보시죠? 내가 움직이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 그 광고판들이 변하죠. 나에 맞게끔. 그렇게 변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내 생각과 패턴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어,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 즉 내가 움직일 때 옛날처럼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모든 이제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이제 활동들, 제가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숨소리, 그다음에 뭐 호흡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그걸 저장을 해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해야 되려 그러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있어야지만 되죠. 사람들이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석하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그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기계학습의 이제 더 발전된 버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걸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뭐냐? 결국은 과거에는 분석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현대에는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보세요. 유튜브에서 지금 우리가 만든 동영상들도 유튜브나 이런 데 다 올라가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라든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걸 분석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가공하고 처리할지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 즉 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얘기하자면은 크다라는데 얼마나 많이 큰 거냐?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만 해도 마찬가지죠. 핸드폰에 가시면서 카톡도 하고요, 동영상도 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빅데이터 할 때는 3V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4V보다는 3V라고 얘기하죠. 빅데이터가 뭐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가, 뭐 테라 이 수준이 아니죠. 페타, 요타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라 그래서 과거처럼 정형화된 데이터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즉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기업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업무를 보시죠. 그런 업무를 볼 때 다루는 데이터들은 정형화된 데이터인데 지금은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 플러스 엄청나게 많은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소리라든가 뭐 그 사진, 뭐 그다음에 비디오 이런 것까지 다룰 수 있는 다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라는 건데, 이제 벨로시티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요구가 빨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인 자동차 아시죠? 무인 자동차에서 보는 모든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물들에서 오는 신호들을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사고가 안 나죠. 그죠? 그만큼 이제 실시간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정확도야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보시자면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한번 사이트들을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보시면서 어, 이런 사이트들 그 중간중간에 회사 일을 보시거나 하면서 재미삼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혹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어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데이터랩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주제어를 치면 그 주제어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한번 이제 볼게요. 이제 그 현재 나오는 이제 사이트들에서 여자 아이돌이 어떤 추세가 있는지 한번 제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사이트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보면 기간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범위, 성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어 변화량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추세들을 볼 수가 있는데,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면 올 초에 나오네요. 그죠? 한 2월 말부터 나오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브레이브걸스가 이제 그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다는 거. 그때 당시입니까? 요때네요. 그죠? 요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 중간에 이제 여름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면서 또 이슈가 됐었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와이스는 작년 12월 달에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한번 됐었네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블랙핑크는, 언제냐면 10월 달 정도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꾸준히 이렇게 검색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있지라는 이제 그 그룹이 그냥 무난하게 이게 제일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어들을 여기다가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 다 무료예요. 제가 주소를 다 올려놨으니까 혹시 들어가서 혹시 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관심 있는 그 업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또는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으면 한번 쳐보시면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썸트렌드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사이트인데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쳐볼게요. 쳐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어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관어 분석을 보시면 어, 보시면 이제 브레이브걸스랑 인문들하고 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즉 뭐냐면 이 관심도라는 건 뭐냐면 같이 연결돼서 사이트에 또는 신문 기사나 SNS에 같이 이제 나오는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할 때 다 한번 해볼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볼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보자들이 쉽게 와서 이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게끔 무료로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유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썸트렌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감성 분석에서 보시면 브레이브걸스에 대해서는 감성 분석이 이렇게 나오네요. 긍정적인 게 많네요. 그죠? 사람들이 브레이브걸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은 여기 하나가 나오네요. 절망이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감정들을 갖고 본다. 이 그룹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빅카인즈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빅카인즈라는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은 신문 기사만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썸트렌드는 신문 기사 플러스 SNS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주는 사이트고요. 빅카인즈는 이제 허브 사이트인데 어떠냐면 언론사,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사들에 있는 기사거리들을 다 모아서 그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지역별 그런 신문 기사들도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석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분석 결과 및 시각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내용들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관계도 분석,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요거까지 한번 다 R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지금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실습을 해볼 거예요. 나중에. 예,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재밌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 트렌드인데, 여기서, 검색을 한번 볼 텐데, 브레이브걸스 말고 요즘 이제, 뜨시는 분들이 있죠? 음, 그래서 이재명 요즘 후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쳐보면, 트렌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들 옛날에 제가 한번 해본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트렌드 분석을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이 윤석열 이제 후보자, 파란색이 이재명 후보인데 검색어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지 이제 요걸 볼 수가 있죠. 지금 거의 비등비등하게 보실 수가 있네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여론조사랑 이런 거랑 틀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검색 엔진에서 한 검색 사이트만을 본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구글보다는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네이버 쪽하고 이 구글 트렌드하고 같이 검색해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이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감정 보려고 그러면 또 신문 기사거리를 보려고 그러면 아까 전에 빅카인즈라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앵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앵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구글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무슨 프로젝트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스캔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그걸 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구글에서 어떤 거를 제공을 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저작해놨던 책들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단어로 쪼개서 보여줍니다. 단어를 다 쪼개서 그 책에 있는 단어를 다 쪼개가지고 그 단어를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이트예요. 그게 앵그램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어 검색어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검색하다 보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온 책들 중에 뭐 지금 몇 퍼센트까지 된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30% 이상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어떤 단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지 요즘 나오는 책들이 그걸 우리가 검색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남자와 여성에 대한 책들에서 언급하는 사이트가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남성이 언급이 많이 됐다가 여성이 언급이 많이 됐다가 다시 또 남성이 언급이 많이 되는 이런 트렌드를 또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사이트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보시면, 평균 수명, 그다음에 이제 그 출생률, 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요 왼쪽에 보시면 다양한 사이트,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정보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제가 볼게요. 요즘 저기 출생률하고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국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쭉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위치돼 있죠? 그래서 1960년에는 보니까 한 6, 평균 출생률이 6.15명 정도가 되네요. 6.15명 되고 평균 수명은 54세 정도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6명하고 54세 6명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봤더니 평균 수명이 82세까지 올라갔네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 다음에 인구 출생률은 1.05명이네요. 이게 2017년도까지고요. 최근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0.9로 떨어졌죠. 0.9몇으로 떨어졌으니까 출생률이 얼마나 이제 낮아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요 사이트입니다. 요런 거 혹시 뭐 무역이라든가 전 세계 이런 정보들을 좀 우리가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보면 1960년대부터의 전체적인 흐름 추세라든가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몰랐던 도구들이 있는데,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이버라든가 구글 트렌드라든가, 그다음에 비카인즈, 그다음에 지금 보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트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우리가 R 프로그램을 빅데이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안 배우더라도 누구나 초보자들도 손쉽게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현상 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잘만 활용을 하면은 그런 걸 보시면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빅데이터라는 큰 틀에서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빅데이터는 올 데이터, 모든 데이터다 그러면 돼요. 모든 데이터라는 의미는 정형화된 데이터 플러스 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데이터. 글자, 문자, 그 다음에, 숫자는 물론 당연하고, 숫자, 글자, 그 다음에 소리, 이미지, 비디오,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센서 데이터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자율주행하고 보면 센서 데이터까지 들어가는데, 센서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신호 데이터들이죠. 센서하고 주고받는 이런 신호들.
그런 신호들은 이제 그 프리퀀시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데 그런 신호들을 받아서 그거를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런 데이터들까지 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파생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걸 저장하고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워낙 느리고 뭐 이랬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센터라는 거죠. 클라우드.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보관해서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다양한 기계학습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런 시대가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시대, 뭐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고요. 그걸 모으는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하고 그걸 분석하는 기법을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오늘 설명을 드렸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R 코드를 가지고 지금 보는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만들어는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 공부를 잘 하시면 실제로 본인이 막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서 활용할 수도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